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연방준비은행은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를 오늘 새벽까지, 어저께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연타로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의회는 지금 잠시 휴회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그 중요 포인트 지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장세에서 지금 단기적인 뭐 하락세의 흐름 아니면 단기적인 뭐 어떤 그 우리가 바라는 불장이 안 오는 거에 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 연말에 분명히 큰 돈은 풀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타결돼야만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기사 소스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연방준비은행 카시카리 이 의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올해 말이나 내년에 그 테이퍼링을 스타트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스타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타트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또 말장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possibility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부정적인 얘기죠. 어쨌건 주식시장이든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든 유동성 공급을 끊어버리는 그런 발언이에요. 사실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어떤 실용적인 케이스도 없다. 쓸모가 없다.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분이 또 한마디 하거든요. 자, 비트코인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알트코인 같다 얘기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극과 극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연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 또 연준에서 또 한마디 더해요. 크립토 커런시의 95%가 사기이며 광기이고 잡음이고 거기다가 혼란만 초래한다. 혼란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연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금리 인상에 관해서 대중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투자한 가상자산 시장 이거는 올해 연말에 그냥 끝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지금 연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이낸스 CEO가 자 여기 보면 미국의 그 규제 감독관을 규제안 담당자에 관해서 그 어떤 그 규제안에 관한 미팅을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가 어떻게 시장에서 결정되는지 그게 반전의 드라마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사용하시는 국내의 사용자들이 예전에 이제 미디어를 보면 40만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전에도 거래소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있었었어요.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규제안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극심한 불안을 초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결국에는 뭐 제가 보니까는 AML에 관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또 바이낸스로 한 명 또 들어갔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 이제 넌지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CNBC에 오늘 새벽에 또 이것도 되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인에 관해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도 뭐 금융 인프라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우려스러운 어떤 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얘기죠. 오늘 새벽에도 또 이런 얘기가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당연히 시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가들도 단기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하여튼 지금 시장 상황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 차티스트가 말한 거랑 몇몇 차티스트가 말한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이건 이 사람의 이제 개인의 견해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대로 매매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메인 물량 말고
그거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많은 차티스들이 아마 비슷한 견해를 할 텐데, 이 사람은 뭐 37,000달러까지 앞으로 좀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급격한 상승을 일으킬 거야. 예, 요런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말 가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죠. 지금 현재는 요 구간이다. 요 구간에서 요 구간으로 들어가는 국면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 다음에 요런 구간이 생기고 요런 구간이 향후에 몇 개월에 걸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분 같은 경우 하고 있죠.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 차트를 그린 사람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뭐 약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41,000달러 언저리까지. 그냥 점진적으로 떨어지거나. 하여튼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도 누군가가 이런 차트를 올리면 저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대로 매매는 하진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물량은. 근데 잉여 현금이 있다면 그거 같은 경우는 차트3 말하는 거에 관해서 참고는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제로헤지에서 이제 한마디를 던지거든요. CME가 CBOE 글로벌 마켓을 이거를 인수한다. 라는 얘기가 루머일 뿐이다.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2시간 전, 그러니까 오늘 새벽녘에 나온 거는 CME가 16빌리언으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인수할 거다. 그런 얘기, CBOE를 그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루머란 얘기가 나오죠. 근데 결국엔 이게 자웅동체인 게,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 이사진이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CME, CBOE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미 관련이 돼 있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버 레이크가 아니라 노던 아일랜드라는 회사의 대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한 유동성이나 상승세나 하락세 같은 경우도 그분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컨트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자웅동체다. 자웅동체가 되려고 지금 현재 인수합병 작업에 지금 들어간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하얀색 선이 비트코인이고 이 분홍색 선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 30달러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는 유동성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4밀리언 조금 넘는 어떤 그 정도 유동성만 왔다 갔다 하지, 예전에 막 고점 갱신하고 막 이랬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18밀리언 좀 안 되게 이제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글래스노드에 이게 오늘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현재는 그렇고, 오늘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좀 중대한 발표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페이스북이 뭐 리브라를 준비하면서 미국 정부한테 뭐 규제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페이스북이 가상자산 지갑을 탑재 출시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노비라는 이 지갑인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지갑이거든요. 여기 지갑인 노비가 시장에 나올 준비가 됐다고 발표를 했다. 이게 블록체인 지갑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궁극에는 뭐 비트코인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통용될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이제 클레이 뭐 지갑을 통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클레이튼 뭐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클레이 지갑을 통해서 뭐 클레이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이 결국에는 유통되고 우리가 보관하고 뭐 소비에 쓸 수 있고 그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뭐 SNS 그리고 이커머스하고 관련된 아마존이라든가 뭐 전부 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인프라를 향후에 이제 깔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렉스 글로벌에
호라이젠 코인이라고 이제 저도 뭐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뭐 이 코인에 관해서 이제 간간히 이제 립을 드리는데, USDT 페어가 이제 늘어난 거죠. 사실은 이건 뭐 상장이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상장은 아니고, 기존에는 BTC 페어 그리고 달러 페어가 있었는데 USDT 페어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바이낸스에서 처음에 거래했던 게 아니라 비트렉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거래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2017년 10월 달인가? 예. 그때 정도 아마 제가 이거를 거래를 처음에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같이 하다가 뭐 몇 년간에 3년간의 폭락장이 있었죠. 예, 3년간의 폭락장이 있었고 어쨌건 제가 그때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관련돼 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상품에 있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판비치 보고서라고 있거든요. 체인링크를 추천해줬던. 근데 그거를 보고 저도 사실 이걸 매수를 했었는데 나중 영상에선 제가 왜 그랬었는지, 그리고 판비치 보고서에는 왜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지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다음에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이제 관련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미 부채 한도 기한 유예 9월에서 10월까지 미뤄질 듯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유예랑 사실 미국의 테이퍼링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그리고 인프라 법안, 그게 궁극에는 코로나가 잠식된다고 하더라도, 잠식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궁극에는 대중들한테 풀리고, 자, 산업을 이끄는 기업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기한이 유예됐어요. 9월에서 10월까지. 이 기한이 유예가 안 되고 여기서 이게 유예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나면 미국은 국가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8월부터 9월 초까지 휴회하면서 부채 한도 이슈는 9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9월 초까지 휴회하면서 부채 한도는 9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채 한도 이슈가 결정이 나야 예산 편성에 관한 어떤 그 계획안에 관한 집행도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의회,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 결론이 날려면 회의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휴회 기간이에요. 9월 초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유동성이 공급받으려면 결국엔 미 의회가 다시 움직여야 된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미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바닥나기 전까지 부채 한도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디폴트로 이어지거나 국가 신용등급이 간등되는데 경제적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11년과 2013년에도 정치적 갈등으로 부채 한도 합의가 지연됐으나 결국 의회가 합의를 보면서 이슈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라고 마지막 기사 문장엔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막 되게 불안감 조성을 연준에서도 하고 미국 정부에서도 막 하고 있지만 결국엔 예산안 합의가 이뤄질 거란 얘기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부도예요. 전 세계 경제는 폭망이에요. 그냥 여기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와중에 사람들은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지고 있는데 그냥 정부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꼴은 안 일어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뚜렷한 어떤 그런 이슈거리,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계좌 잔고가 빵빵하게 불러올 날이 저는 단기간 지금 이게 9월 어느 순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9월 초에 의회에서 협상안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하반기 화끈한 어떤 그 가상자산 시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